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분 좋게 일어나셨어요? 그렇죠?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미 준비를 마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먼저 하든 그죠? 저는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물 한 잔 먹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뭐 여기에 먼저 들어온다 이것보다도 뭐 한 단계를 먼저 하고 뭐든 탁 이렇게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01페이지. 아, 이것도 사실은 참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자,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본능이겠죠. 본능.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냥 제 예시를 들어서 1억 연봉자. 와, 그거 뭐 연봉 1억 받으면 세상이 될 것 같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연봉이 그죠? 작을 때도 물론 이제 부족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다 뭐 할 거 다 했잖아. 나름 할 거 다 했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연봉이 두 배, 세 배가 된다고? 그러면 세상에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 그쵸? 그런데 1억이 되니까 어때요? 어머, 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 연봉 3, 4천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빈 공간이 생기더라는 거야. 1억 연봉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2억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또 2억이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빈 공간이 생겨. 그래서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 그게 그냥 제가 예시로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약간 왜냐면 자, 인간은 매슬로 욕구 5단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가 해결이 됐어. 의식주의 욕구가. 그러면 거기서 만족해야 되지만 인간은 어떻다고요? 그 다음 욕구를 원한다. 그 다음 욕구가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욕구를 원한다. 거기서 행복하지 않다. 더 이상. 이해되죠? 우리 동물과 다른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소속의 욕구.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근데 그게, 어, 나쁜 게 아니라는 게 그냥 욕구란 욕구. 자,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쁨으로 얻기 위해서 내가 얻어놓고 그 얻은 것이 의미 있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장을 위한 포기, 성장을 위한 포기,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포기인 거죠. 자, 그래서 101페이지 밑에 자신을 포기하는 과정. 그럼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는 과정이 엄청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완만히 이루어지는 점진적 과정으로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점진적. 어제하고 오늘은 특별히 다른 게 없어졌는데 한 달 뒤가 조금 달라졌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들로 우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102페이지 우리는 매 순간 적응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다시 적응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우리가 이 적극적인 포기 내가 더 큰 원함을 위해서 적극적인 포기를 난 했나? 난 했어? 라고 물어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로 뭐 시작했어? 라고 물어보면 돼요. 새로 나 저번 달엔 안 했는데 이번 달에 하는 게 뭐지? 나 어제는 안 했는데 오늘 하는 건 뭐지? 라고 질문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예를 들어 저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되게 눈에 까시고 예를 들어 나는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불편하지 않아. 눈에 까시지 않아.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를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왜? 포기와 시작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을 하냐면 전 이 부분에서 별표를 얼마 몇 개를 쳤나 몰라. 자, 보세요. 그 작은 글씨 한번 볼게요. 성숙한 깨달음이란 개인적 경험의 잔재인 선입견과 편견을 이해하고 보완할 때 가능해진다. 성숙한 깨달음이란. 그러니까 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내 선입견이었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편견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채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포기가 일어난과 동시에 새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선입견과 편견이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문제는 인지를 못하니까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뭔가 탄생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인지하느냐. 익숙한 것을 억제하고 낯선 것을 환영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건을 접할 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이상한 사물, 저 뭔데 저거, 이런 거. 저 사람 뭔데 저거. 예를 들어, 이상한 사건. 이 무슨 일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자,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이상한 사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어. 그랬을 때, 와, 진짜 황당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편견이 있었나? 내가 이 부분에 선입견이 있었나로 접근해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이래요? 예를 들어, 똑같은 이상한 사람, 똑같은 이상한 사물, 똑같은 이상한 사건이 두 번 이상 일어났다. 똑같은 사건이. 내가 처음에 그 사건이 딱 나에게 왔을 때 너무 이상하다. 뭐 저런 일이 다 있노?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돼서 뭐 한두 달 사이에 그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어. 그러면 그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는 상태일 확률이 지도가 업데이트 안 됐을 확률이 훨씬 커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익숙한 것에서 아직 익숙한 것을 결별하지 못한 상태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맨날 저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 난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 이거는 하나의 어떤 시그널인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 일이 똑같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근데 내가 그 일이 반갑지 않아. 난 그 일이 좋지 않아. 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패턴적인 일이 난 싫어. 그거는 나의 선입견,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이라는 라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날까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탓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음. 세상 탓이 아니에요. 자, 그것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자 한다면 나의 선입견과 왜곡된 감정의 특징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관로를 묶어라. 관로를 이상한 애가 아니고 관로를 묶어서 내 마음의 한쪽에 접어두고 딱 이렇게 제껴두고 그걸 아예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야. 관로를 묶어서 표현이 너무 재밌죠. 관로를 묶어서 쫙 옆에 제껴두고 인식 세계에 새롭고 신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 계속 낯선 것을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와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말했죠. 그러면 도저히 내가 못 받아들일 것을 막 파격적으로 받아들이나 점진적으로 일어난댔잖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03페이지. 고도의 자기 인식과 그 훈육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된다? 고도의 자기 인식과
용감한 정직함이 필요하다. 음, 우리는 고도의 자기인식은 돼요. 돼요. 여기 계신 분 다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정직함이 부족해요. 이 정직함이란 뭐냐면 안다고 내가 뭘 변화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니까. 알아. 아는데 정직함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정면 돌파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는데 좀 이따가 이런 거 미루는 거 미루는 거. 자, 다시 돌아가 봐요. 왜 미룰까? 왜 미룰까요? 왜 미룰까? 그럼 왜 누구는 정면 돌파를 할까? 근데 나는 왜 아는데 미룰까? 왜 쟤는 인지되는 순간, 알게 된 순간 뭔가 적극성을 띠면서 자신의 팍팍팍팍 변화시켜 나가는데 왜 나는 아는데 미룰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 소중함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데 나에게 한 번밖에 없는 오늘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냐. 근데 내가 아유 나 같은 게 뭐 아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죽어도 누가 죽은지 알도 못할 거다.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가 그렇게 가치롭고 소중하지 않아. 그러면 덜 가치롭고 덜 소중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 시간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롭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시간인 거지. 별 볼 일 없는 시간이니까 미루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뭐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즉,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탁 튀어나왔어. 어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탁 튀어나왔어. 어머, 이래요. 바퀴벌레 나왔어. 이래요. 아니잖아. 씩씩하잖아요. 그죠? 혐오하잖아. 내가 이렇게 멀쩡했는데 찌가 탁 튀어나왔어. 어때요? 혐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아기가 탁 태어났어. 모든 사람이 그게 눈, 코, 입이 있잖아요. 막 실같이 붙어 있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아기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무 이쁘다. 단 한 명도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단 한 명도 그 인간을 혐오하지 않아요. 아무도. 걔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걔가 지금 뭐 대단한 영어를 잘합니까? 대단한 뭐 뭔가 석박사를 했어요. 뭐 대단한 뭐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행위로서 인정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를 환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탄생 자체에 대한 환영이 있죠. 이쁘잖아. 그죠? 우리가 바퀴벌레나 뭐 쥐나 뱀이나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 그럼 다시. 그럼 쥐는 그 바퀴벌레는 뱀은 누군가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혐오의 존재가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을까?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들도 그냥 탄생 자체로 나좀 만져봐도 돼요. 뭐 이런 존재고 싶잖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태어나 버렸어. 여러분은 뭐로 태어났어?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바퀴벌레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뱀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뭐 있어요? 뭐 사마귀 이런 걸로 태어난 거 아니지?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쵸? 인간으로 태어났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어떤 대단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말고, 사회적으로 그냥, 근데 너무 재밌는 그게 나라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 엄청 인정받고,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뭐 이렇게 다르잖아. 그리고 시대별로 다르잖아. 옛날에는 공부 잘한 게 그렇게 최고인데, 지금도 그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한 결과물에 따라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세상에 필요한 쓸모 있는 사람이고, 나도 뭐 아무것도 뭐 한 것도 없고 이래서 이러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부터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존재로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인 여기서부터 접근이 들어가야 돼요. 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 이 시간이 굉장히 대단한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 거죠, 시간. 자, 그래서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라고요. 미루지 말자. 103페이지. 자기 훈육이란 자기 확장과 똑같은 얘기다. 자기 훈육이란 자기 확장의 과정이다. 옛것의 죽음이란 새것의 탄생이다. 내가 내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행위로서 도전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옛날에 저거 뭐 저거 이상한 이랬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그것도 탄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란 탄생의 고통이고, 탄생의 고통이란 죽음의 고통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고 더 좋은 생각과 개념, 이론, 이해 등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옛 생각과 개념, 이론, 이해 등을 죽어야 함을 의미한다. 저는 예전에 탈색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상한 감 떠올려봐요. 전 탈색하는 사람이 얘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완전히 노랗게 탈색해서 뭐 지하철 이런 데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머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한 명 싹 지나갔을 때는 저, 저 엄청 불량한 사람으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파란색 탈색이 보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보라색 탈색이 보이고 하니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뭐라 해야 돼?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약간 이상한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불량한 뭐 어떤 서클 이렇게밖에 전혀 안 보였거든요. 절대 그 근처 가면 안 된다면서 말도 걸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두 명, 세 명 이렇게 지나면 되게 멋있다. 그리고 구분되어지니까 좋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완전히 저한테는 이제 탄생이 된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문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완전 불량한 사람 인생이 뭐시 뭐또 불량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신을 보니까 되게 멋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저 개념을 자기가 몸에 새길 정도로 저렇게 변화 확장하고 싶었을까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 그게 제가 또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제일 최근에 제가 탄생시킨 게 있어요. 저는 피어싱은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막 여기 피어싱 하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 피어싱. 막 치잖아, 정말. 그거는 아무리 해도 저는 뭐 안 안 받아들이지.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했잖아, 피어싱. 저 귀 뚫었거든요.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 여기 하면 괜찮고 익숙한 거죠. 우리가 열에 9명이 귀는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했을 뿐이야.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거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건 무슨 논리냐는 거죠. 그 얼굴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건 무슨 논리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거는 충분히 뭐라 해야 되나, 가능한 거죠. 여기 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새로 탄생한 거예요. 피어싱도 굉장히 좀 굵고, 그죠? 그럴 뿐인 건 거죠. 자기 표현인 거죠. 내가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날 표현하고자 하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분위기, 내가 상대에게 주고자 하는 내 어떤 분위기를 귀걸이로서 표현했듯이 피어싱도 똑같은 거구나라는 이 확장이 일어난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새로운 것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즉 104페이지 평생 동안 우리는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생을 통해 인간은 죽기를 배워야만 한다. 죽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살면 살수록 더 많은 탄생을 체험할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은 죽음을 체험할 것이다. 더 많은 기쁨을 체험하는 더 많은 고통도 체험할 것이다. 맞죠? 생존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단계까지 영적으로 의식 수준을 진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죠? 답은 yes or no 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고통, 포기라고 하는 것의 어떤 고통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예를 들면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수용력. 그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른이 아이를 다루듯 고통에 숙달된 아이들에게 최대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 전전긍긍 막, 그죠?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힘든 일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많죠? 거의 대부분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죽이고 탄생시키는 걸 많이 한 우리에게는 이미 어른에게는 그 아이들이 아직 그 죽음과 탄생의 경험이 적은 아이들에게 너무 심각한 일인 거죠. 그죠? 아이들에겐 최대 문제가 고통스러운 일이 어린애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 다시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뭐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어른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문제, 오늘 이번 달 시험 성적을 좀 잘 못 받았다든지, 옆 친구랑 사소한 오해가 생겼다든지, 이런 거 보면 그냥 말해서 풀면 되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들의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럼 다시.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 지금 이 순간 난 이게 너무 문제라고 느껴져. 그거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를 키워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를 키웠을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밖에 외부의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키움으로써, 그죠?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똑같은 얘기죠. 자,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을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이라고 힘듦이라고 해결되지 않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문제에 아마 50% 이상은 사람 문제다, 사람 문제. 그러면 그게 가족, 뭐 자식, 부모, 뭐 동료, 그러니까 사람 문제, 사람 문제. 그러면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을 무한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수용력이 높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뭐다? 나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 사랑이 자신에게 무한한 기쁨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이용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아까 적응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고 탄생시키고 포기하고 탄생시키고를 점진적으로 계속 해서 훈육의 확장, 자기 확장을 계속해내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뭐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혹은 여러분이 봤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내 소속돼 있는 사람을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탄생시켜서 그것을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해서 자기 확장이 이렇게 커진 사람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번 OSR의 표현으로 치면 그릇인 거죠. 그릇. 그릇을 이렇게 커지게 한 사람은 어떤 것도 선입견으로 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상한 것으로 봐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미친 거 아이가? 어떻게 여기서 미친 거 아이가? 뭐 이렇게 되면 사랑할 수 없잖아. 네가 그걸 수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상한데 사랑할 수 없죠. 사랑할 수 없으면 어떻다고요? 성숙도가 낮다 이 말이에요. 그죠? 즉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성 사랑이 자신에게 무한한 기쁨. 그럼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 많이 포기하고 계속해서 나를 내 지도를 업데이트 해가면서 내가 그 지도대로 행동하고 그 지도에 맞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 발전해야 되는데 기쁘니까.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랬을 때 매너리즘이 없으니까. 응? 자, 인간은 막 처음 뭐 그랬잖아요. 우린 다 매너리즘에 빠지잖아. 더 많이 얻고 싶어 한다니까요. 밥만 먹으면 되지. 밥만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잖아. 의식주. 내가 집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내가 굴러가는 자동차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자동차 생기니까 어때요? 어, 안전해였고 더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잖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 단계에서. 우리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기쁘고 싶으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막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이상한 것들을 이상한 것으로 그대로 두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에게 이상한 것들, 나 표현이 너무 재밌어. 이상한 것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남편이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오늘 아침 여러분의 자녀가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걔들이 이상하잖아. 시간 돼서 깨웠는데 이상하잖아, 애들이. 응? 여러분이 만나는 뭐 누구 이상하잖아. 응? 이상한 걸 이상한 걸로 두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것은 108페이지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훈육은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가지 기본적인 기술, 훈육의 네 가지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미루는 거. 내가 소중하면 가능해진다. 책임을 지는 거.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어, 책임의 영역이 이게 진짜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길을 지나고 있어. 그런데 휴지가 떨어졌어. 아, 이거는 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내가 봤잖아. 내가 오늘 이 길을 이용하잖아. 이 보도블록을 이용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가 있어. 그러면 저거는 내 책임이니까 내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하는 책임을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사람이 있고. 이거는 나라에서 해야지. 이 시에서 해야지. 내가 세금 냈잖아. 라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라고 생각. 책임의 이 소재도 엄청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진리와 현실의 진리, 정직한, 정확하게 계속 나를 어, 투명하게 이렇게 떠올려 놓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진실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진실을 눈을 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뭐 해라? 균형을 잡는 거. 이것이 훈육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109페이지. 여기서 말한 이 기초적인 기술들을 만약 끊임없이 진지하게 실행한다면 즐거움을 미루고 책임을 지고 진실에 진실하고 그 모든 것을 적절할 때 적절하게 포기함으로써 더 큰 성장을 위해
균형은 포기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포기죠. 균형을 잡음으로써 이것을 끊임없이 진지하게 당신이 실행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훈육을 실천하는 자 또는 사도가 되어 영적으로 더욱 높은 수준으로 당신은 발전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훈육이 끝이에요, 끝. 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